차 변호사의 몸 공부. 머리 깎고 절에 들어와서 수행을 하는 그 상태는 이때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죠. 그때는 사물의 이면을 못 보니까 그냥 현상만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깊이 들어가면 막 흔들려요. 자기가 알았던 세계가 깨지면서 산이 물이 되고 물이 막 산이 돼요. 이제 이게 공부가 깊이 들어가는 단계에서 체험하는 어떤 넘어야 할 그 벽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그렇게 이제 막 맨땅에 헤딩하고 벽에 부딪히고 피 흘리고 그런 저마다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그러다가 다시 가닥이 잡히고 그러면 다시 산이 되고 물이 되고. 그래서 그때는 산 속에 있는 물도 볼 수 있고 물 속에 있는 산도 보면서도 원래의 그 자리를 찾아갑니다. 우리 공부도 그래야 됩니다. 맨 처음에 몰랐던 단계에서 한번 전체가 또 막 하고 들어가서 고민도 해보고 어려움도 겪다가 다시 순수해지는 이 단계. 우리가 하는 공부는 어찌 보면은요, 몸 공부는 내가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잘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떤 외부적인 요인, 특히 이제 우리가 집중적으로 다루는 게 스트레스잖아요. 인생의 어떤 위기, 좌절과 우울 이런 게 부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얘네들을 다시 상대해가지고 원래의 나로 돌아가는, 쉽게 말하면 이 공부죠. 근데 이제 이 과정이 닥치는 뭐 병의 종류가 100가지, 1000가지가 넘으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단순화시키면은 어떻게 맨 처음 순수하게 왔던 이 몸을 내가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가느냐, 이 공부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하는 건 항상 과로사고 스트레스고 우울증이고 분노증, 이런 어떤 몸과 마음이 엉켜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제 공부를 좀 정리를 해보면 우리 지금 어떤 한 남자가 극도의 스트레스 상태에 있는 남자를 가정을 해보자고요. 오늘은 어디 하냐면요, 자율신경 공부할 거예요. 자율신경. 그러니까 페이지로는 옛날 책으로는 지금 9장 222페이지 이후. 실정은 저희가 공부를 여러 차례 측면에서 다뤘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아실 걸로 보고, 자율신경은 이건 서양에서 들어온 현대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 음양론과의 관계를 반드시 한번 짚고 넘어가요. 그래서 자율신경을 지금 해보는 겁니다. 과로사 직전에 아주 그 스트레스에 처한 남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남자에게는 몸에 간신비폐신에 들어닥치는 이제 여기에 스트레스가 지금 과중하게 처해 있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사람이 몸에 받는 첫 번째 반응은 호흡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가 오면은 사람이 막 급격해지고 빨라지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가 호흡을 막 씩씩대는 거죠. 호흡이 씩씩대면은 폐 바로 옆에 있는 놈이 누구예요? 폐 바로 옆에 심장이지. 횡격막 위에 항상 제가 구분을 하죠. 횡격막 위에 이상하게 조물주께서 폐하고 심장을 같이 두셨어요. 그리고 얘들이 세트로 움직여요. 그래서 호흡이 씩씩대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 옆에서 심장의 박동수가 증가해요. 이 둘이 같이 심폐가. 호흡을 씩씩대고 심장 박동이 쿵쾅쿵쾅 뛰고. 그러면 혈압이 어찌 돼요? 바로 높아지죠. 이 세 가지가 같이 가는 겁니다.
혈압. 호흡 높아져, 심장박동 빨라져, 혈압 높아져. 그러고 나면 쫄아드는 게 두 가지가 생겨요. 입안에 침이 싹 나요. 제가 전번 시간에 오진액을 할 때 우리가 침에 대해서 상당히 깊이 있게 한번 들어가 봤어요. 아, 침이라는 게 이게 허투루 뭐 뱉고 어디다가 버릴 물건이 아니구나 하는 정도는 지금 다 아셨을 거예요. 이 입안에 침이 막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로만의 어떤 정상적인 형상성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는 여러분이 늘 내 입안에 지금 침이 잘 촉촉하게 돌아가는지 아니면 그게 메말라가지고 뭔가가 건조해지고 이걸 느끼시면 돼요. 그래서 입안에 침이 메마르고 있으면 그 사람은 한 달 뒤에 이제 안구가 메마를 거예요. 그리고 뭔가 몸 안에 진액들이 메마르겠죠. 이 진액은 다 딸려 있는 거예요. 진액은. 생식기에 그 건조한 것, 눈에 건조한 것, 입안에 건조한 것은 실은 다 한 바퀴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양방은 이걸 모르고 여길 가면 눈만 치료하고 여길 가면 구강만 치료하고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죠. 그러니까 물을 소가 먹으면은 이게 뭐가 됩니까? 우유가 되지. 근데 이 물을 뱀이 먹으면 뭐가 돼요? 독이 되는 거예요. 이 진액은 다 이렇게 딸려서 돌아가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이 몸 안에 진액의 상태, 그러니까 이 침을 세로토닌이니 도파민이니 옥시토신이 하는 그것이 지금 잘 나오고 있는 사람은 침이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세로토닌, 옥시토신, 멜라토닌은 본 적이 없어요. 말만 있는 것 뿐이지. 그런 식의 공부법은 무의미하다는 거죠. 항상 침에 집중하시는 거예요. 아, 말르려 그러면 뭔가가 내가 긴장이 오고 있구나. 얘네들하고 관련이 있는 거예요. 심폐가 먼저 어떤 화기원 속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말르는 거죠. 그래서 입안에 침이 쫄아들어요. 그러면 입안에 침이 쫄아들면 위장 안에 있는 위액인들 그놈이 풍성하게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 소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화가 나면 전체적인 반응이 똑같아요. 딱 소화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얹혀가지고. 그래서 이건 위액이 또 쫄아들어. 두 개가 쫄아들어죠. 그 다음에 뭐 하나가 커지는 게 있어요. 우리 눈의 동공이 커져. 우리 지금 안에 이 수정체, 이게 한번 이제 거울 보실 때 이쁜 얼굴만 보시지 말고 이렇게 좀 더 들어가서 자기 눈 수정체를. 그래서 평상시에는 눈이 이렇게 있으면 요만큼 있어요. 요 안에 동공이. 근데 어떤 공포 상태, 분노 상태가 확 닥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돼요? 이렇게 커져. 안에. 그러면서 이 상황을 전부 빨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에너지가 막 소모되는 거죠. 그랬다가 공포나 위험 상황이 지나고 나면 다시 정상적인 채로 눈초리가 차분해집니다. 그러니까 싸울 때 눈을 크게 뜨는 상황, 또 그 티파니 보석상 앞에서 여자들이 다이아몬드 보면 눈이 확 커지는 상황, 이런 게 다 같은 거예요, 실은. 이 순간에 1분 1초라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거지. 몸이 아는 거지. 하나는 보석이 좋아서 그런 거고, 하나는 상대가 무서워서 그런 거지. 어쨌거나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를 몸이 느끼고 극도로 긴장을 합니다. 이렇게 6가지가 동공이
그러니까 이게 마치 이게 다 하나의 특징을 보자면은 이게 화가 증대되는 것이고 수가 고갈되는 것이죠. 이게 다 화죠. 연료를 자동차가 지금 막 그 RPM을 높이려고 연료를 먹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게 화죠. 그럼 얘는 뭐 둘 다 수지, 수가 고갈돼요. 몸이 화와 수의 균형이 깨지고 있는. 그래서 이 과도한 화, 우리가 지금 극도의 스트레스라는 거, 막 아드레날린이 막 쏟아지잖아요, 이때 전쟁 호르몬이. 그러면서 몸이 과도한 화에 휩싸인다. 이거를 옛날에 부처님이 뭐라고 하셨냐? 이걸 화택에 비유합니다. 너의 몸이 마치 불타는 집 안에 있는 것과 같구나. 경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화택에 비유. 근데 이제 이거를 요즘 말로는 뭐라 그러느냐? 요즘 말로는 자율신경계의 용어가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자율신경계 용어로 쓰면 이게 이런 반응의 긴장과 어떤 초조, 이게 교감신경 쪽이에요, 부교감신경 쪽이에요. 아, 벌써 또 다 잊어버리셨네. 지금 우리 자율신경 공부가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이 공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개념이 과연 뭐냐? 이 상황, 몸이 긴장하고 초조, 공포에 들어가는 이게 교감신경이 긴장되고 활성화돼요. 그래서 요즘 말로는 옛날 2500년 전에는 이게 화택의 비유라는 아주 우아한 표현이 있었는데 요즘 이런 우아한 표현을 못해 이제 사람.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요즘은 딱 부러지게 이걸 교감신경,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찌 보면. 이 교감신경이 긴장 활성화된다. 이 딱 상황이 이거예요. 이 핵심은 화증대 수고감. 이걸 어떻게 잡느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 과도한 화를 치유해주는 이 공식이 우리 오행 공부할 때 상극상생론에서 하나의 생명의 공식이 있었는데 그게 수국화라고 우리가 공부했어요. 그래서 이 수국화를 도가 수행자들이 완전히 체계화시켜놓은 몸의 원리가 있는데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수승화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번에 우리가 몇 번 간만 봤던 수승화감을 좀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수승화감에 깨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인 거예요. 우리 몸은 알게 모르게 항상 수와 화의 균형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갱년기가 오고 불면증이 오고 이렇게 다 뭐겠어요? 이게 깨지는 거지. 소화가 안 되고 이 모든 게 전체적으로 보면 이 자율신경의 실조가 오는 거고 물과 불기운 간에 조화가 깨져서 막 불이 막 위로 올라오는, 이 불이 위로 올라오면 안 되거든. 불을 여하이 잡아서 아래로, 이 솥단지 아래로 잘 불을 조절하는 이게 핵심이에요. 그 과정에 이르는 그걸 보여줍니다. 수승화가 이제 이거를 제대로 한번 봅시다. 수승화 올라와요. 화는 내려가. 우리가 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승강기가 있다. 승강기. 오르락 내려가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적절하게 주인이 이 승강기가 고장이 안 나도록 잘 관리하는 거. 이게 우리가 우리 몸한테 해줘야 할 의무 같은 거죠. 이 수승화감을 이제 우리 몸의 구조에서 보면 전번 우리 인맥하고 동맥 공부는 어느 정도 이제 좀 하셨어요. 앞쪽을 이렇게 쭉 관전에서부터 전중 이렇게 올라오는 이게 인맥이고 등 아래 장강에서부터 대추를 이렇게 100회
보는 게 동맥이거든. 그래서 잘 그림을 넣고 그려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 공부 좀 하는 것 같은데요. 수행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서 회음이 여기 그리고 백회가 여기 이 백회 이게 실은 아이들 저희가 숨 쉬는데. 여기에 숨골 여기 뚫려 있는 거 여기가 실은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근데 이제 잘 못 느끼니까 주로 여기까지는 설명을 않고 뭐 인당이라든가 또 여기 숨골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하지만 만약에 사람이 여기가 열려버리잖아요. 이제 수행의 맨 마지막은 실은 백회예요. 크라운 차크라라고 하는 거. 여기가 열려버리면 그러면 뭐 우울증이니 무슨 분노니 이런 거는 범접을 못하는 거죠. 실은. 여기서 다 해결이 돼버리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여기는 너무 먼 이야기니까 조금 피하는 것뿐이에요. 근데 결론은 나중에 그 크게 아프던 사람이 되살아나잖아요. 그러면 여기가 열려요. 그러니까 여기가 열리려면 얼마나 이 제 단계를 쌓아가면서 이게 다 열려야 되겠어요. 종착점이죠. 이제 맨 아래 회음이 있고 맨 위에 백회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간점 이렇게 이제 십자가가 만나서 여기가 단전이 여기가 단전이 있고 여기가 뭐였어요? 여기가 이 뒤에 명문. 이게 이제 그림으로는 이런 거고 이걸 추상적으로 그리면 이 생명의 바퀴가 이렇게 있는 바퀴가. 그래서 여기가 백회가 있고 여기가 회음이 있고 이 하늘에서 땅으로 간통한 이 선이 중심선이 있고 그럼 앞에 이 단전이 있고 여기에 명이 있고 이게 우리 몸 안에서 굴러가는 이게 생명의 수레바퀴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진행의 방향이 수승화가 할 때 동맥을 타고 이제 여기 이 뒤에 여기에 장강이 있어요. 이 엉덩이 꼬리고요. 여기가 동맥의 시작점. 엊그제 제가 뭘 잘못 먹어가지고 두드러기 났어요. 그 두드러기가 났는데 맨 처음에 이 시작점이 장강 부분, 엉덩이 이 부분에서 두드러기가 막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공부한 것을 한번 적응시켜 봅시다. 이 두드러기는 장강에서 시작됐으니까 어디로 번져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아래로 내려갈까요? 위로 올라갈까요? 동맥을 타고 여기가 장강의 시발점, 동맥의 시발점 올라옵니다. 그날 저녁에 등 위쪽으로 아니 얼마나 뭐가 뭐 올라오고 긁고 하고 겨우 잠을 잤어요. 그렇게 하고 거울을 딱 봤더니 윗입술하고 아랫입술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뭐가 부어있어요. 뭐가 부어있어요? 아, 윗입술. 진짜 신기하죠. 이 가서 강의 제대로 하라고 아마 하느님이 뭐 하나 독약을 주셨는지 나 그날 저녁에 너무 웃긴 거예요. 그래서 집사람한테 봐라 이 윗입술 좀 이렇게 부는 그거 이제 잘 봤잖아요. 뭐 어떻게 했든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동맥 공부를 다 끝마치시고 나더니 이 다음에 얘가 어디로 왔겠어요? 전부 이제 하체로 내려가서 하체로 허벅지 인맥 공부하느라고. 그래가지고 또 거울을 보니 어느 입술이 부었겠어요? 아래 입술이 또 이렇게. 저 이틀 동안 아주 인동맥 공부를 제대로 했어요. 진짜 신기하죠. 이제 그러고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장강 여기서부터 이 하늘의 기운이 타고 이렇게 오르는 겁니다. 이때 여기서 오르는 이 힘의 어떤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신수. 그러니까 이 수라는 거는 이게 심장을 말해요. 심장. 그리고 이 화라는 것은 심장을 말해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스트레스 상황에 처해 있는 이 심장의 화, 심화, 이거를 어떻게 끄느냐는 문제죠. 그래서 저 아래서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오는 이 수기로서 몸 안에 막 위로 떠오르려고 하는 이 화기를 얘를 잠재워 심화를 끄는 거죠. 그 과정이 이제 이 몸의 수레바퀴를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타고 등줄기를 타고 시원한 동맥을 타고 수기운이 올라서 이게 오르면은 오름과 동시에 입 안에 침이 딱 거예요. 심장이죠. 모든 진액은 심장이 관련합니다. 우리 몸 안에 5진액이 있었죠. 그 5진액 전부는 신주오액. 심장은 주관해. 심장이 주관하기를 몸 안에 5액은 다 심장이 주관합니다. 심장. 그러니까 입 안에 침이 마르는 이 상황은 지금 저 아래에 있는 심장이 뭔가 잘못돼요. 여기서 신수가 안 올라옵니다. 전체 바퀴가 이게 몸에다가 물을 대줘야 되는데 이 물을 대는 기계가 고장납니다. 이게 이렇게 쭉 올라오면서 입 안에 침이 고이는 순간 심화가 꺼지는 거죠. 그러면서 인맥을 타고 계속 내려갑니다. 바퀴. 그래서 옛날 책을 보면은요, 어떤 말들이 있냐면, 이 심화에서 이 명치 끝에 모여있는 이게 3단계로 단전까지 내려간다. 여기에서 시작해서 중앙을 한번 뚫고, 그 다음에 배꼽을 뚫고, 그 다음에 단전까지 내려간다. 그래서 이 타고 있던 이 불쏘시개 같은 이 기운이 전부 하나의 혈을 타고 내려가서 단전에 모여서 거기가 아궁이가 돼야 됩니다. 불을 아랫목에 가서 제대로 떼야 됩니다. 이 구조가 이렇게 도는 이렇게 방향이. 근데 우리는 주로 어떻게 돌아요? 평상인들은 이렇게 돌아버린다 이거지. 이렇게 거꾸로 열이 위로 올라가 버린다는 거죠. 지금 갑자기 스트레스를 받고 막 갱년기 증세를 일으키고 하는 게 다 이런 거거든요. 열이 수승화강의 방식으로 이렇게 잡아가야 되는데 반대로 잡지를 못하는 거죠. 이렇게 막 치고 얼굴 올라가고 눈가 올라가고 이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는 다 단전에 원자로가 꺼져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공부는 그래서 계속 호흡을 통해서 이 죽어있는 원자로를 살리는 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60세 된 분도 20세 된 소녀처럼 얼굴이 이쁘게 된다. 환동의 상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승화강이 이게 몸 공부의 핵심이고 이게 몸의 연금술이죠. 이게 몸의 도고 몸 전체를 가장 이렇게 심오하고도 포괄적으로 하나의 원리로 꿰뚫는 이런 이론은 서양에는 없어요. 서양은 뭐 강론적으로 치료를 그 사람들이 뭐 잘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지만 근데 몸을 통일적으로 이렇게 보는 어떤 원리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실은 어떤 병 하나를 치료하는 것보다는 이런 심오한 원리를 발견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수승화강의 발견자가 누군지를 책을 얼마나 뒤졌는데 결국 못 발견. 이 동양에서는요
중요한 어떤 발견이 있는데 별로 이름을 안 내거든 사람. 그것도 참 이상하죠. 이거는 노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장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건 황제가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떤 이 방면에 심오했던 도가 수행자 누군가가 만들었을 텐데 그 이름이 없어요. 이런 사람들한테 실은 노벨 의학상 한 10개는 줘야 되는데 이름이 없으니 뭐 상을 줄 수가 있겠어요. 만약 여기서 이게 수승이 안 되고 화승이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화승이. 이게 우리가 아까 공부했던 딱 그 상황. 그게 지금 불기운이 몸 안에 떠오릅니다. 항상 이거를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 수승화강을 우리가 좀 쉽게 이야기하면 그 책에 있는 것처럼 솥단지의 비유를 들어보면 돼요. 솥단지. 우리 집에 이제 옛날 같은 그런 아궁이에 멋있는 무쇠솥 걸어놓은 집은 뭐 거의 없으시겠지만 솥단지가 두 개가 있어요. 이 솥단지는 생각을 잘못해가지고 장작불을 이 위에서 뺐어요. 그러면 이게 불기운은 위로 올라가고 이 안에 지금 물기운은 차디차서 아래에 있는데 이게 서로 교류가 되겠어요? 안 되지. 이 상태가 바로 수화가 불교하는 거예요. 수화가 불교. 교류를 못해.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고 수기운이 아래로 내려가지고 둘이 만나지 못, 돌지를 못해요. 돌지. 그러니까 이거는 위태로운 거고 잘못된 거죠. 근데 이 솥단지는 제대로 불을 여기서 떼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뜨거운 불기운이 위로 올라가면서 이 솥을 잘 데펴서 요리도 되고 잘 되지 않겠어요? 이게 이제 수화가 제대로 교류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으로 치면 이게 지금 가분수예요. 가분수. 열이 위로 확 이렇게 오르는 거지. 아래 중심에 있어야 하죠. 이거는 지금 제대로 돼가지고 안정된 삼각형을 입고 몸이.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키를리안 사진기 같은 거로 몸의 그 어떤 기의 형태를 보면 이렇게 보일 거예요. 여기가 뻘건 거지 사람은. 막 두뇌 부위가 뻘고 여기 식어 있는 거. 근데 제대로 되는 사람은 여기가 따뜻하면서 여기가 머리가 냉철하게 식어 있는 거지. 요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인간의 몸은 원래 이 형태가 이쪽에 가깝겠어요? 이쪽에 가깝겠어요? 심장이 위에 있어요? 심장이 위에 있어요? 심장이 위에 있지. 불이 위에 있고 물이 아래에 있는 구조가 우리 인간 몸의 원래 구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병나기 쉬운 구조죠. 그러니까 수승화강이라는 것은 뭐냐? 이 구조를 역전시키는 자연의 구조, 잘못 병나기 쉬운 이 구조를 역전시키는 몸의 이 상태를.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인생 역전을 멀리서 괜히 구하지 마세요. 몸의 이 역전을 통해서 모든 질병을 이 수승화강 하나로 100가지 병을 물리치는 게 이게 인생 역전이에요.
뭐 재벌 직전에 딱 갔다가 빌딩 10층짜리 딱 샀는데 죽어버렸다. 그거 뭐 할 거야? 그러느니 그냥 1층짜리에서 살면서 재밌게 살면 되죠. 이게 인생 역전이라니까. 괜히 무슨 막 로또 막 이런 거 인생 역전 그러다가 병나서 죽고 내 몸 안에 이 변화의 흐름 이걸 잘 잡아서 내 몸을 역전시키는 불기운과 물의 기운을 잡아서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상태, 여기 뜨거운 속, 여기서 잘 타고 있는 이거, 이게 바로 단전이다. 아까 그림에서 몸의 중심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디가 뜨거워요? 머리가 뜨거워요. 이 사람은 단전이 뜨거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인데 몸에서 이 열이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머리에 있는 열은 이게 꼭꼭 찌르는 듯한 통증을 가져와요. 우리한테 같은 열이래도. 그렇죠? 근데 이 중심에 있는 열은 포근하게 이렇게 몸을 따뜻하게 데피면서 번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 어려서 그 아랫목에서 온기가 이렇게 오는 온 방울 흐르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수승화각이라는 어려운 용어를 썼지만 실은 핵심은 아랫배가 설설 끓는 거예요. 집에 가서 늘 거울 한번 보실 때마다 거울 보고 아랫배 한 번씩 다시 만져보세요. 이게 참가 따뜻해요. 그래서 우울증이 있고 소화가 안 되고 불면증이 있을 때 반드시 아랫배를 만져보세요. 반드시 차. 이게 깨진 거지. 그러니까 우리 번뇌망상, 이 불이 어디에 붙었어요? 이게 머리 혈자잖아요. 머리 혈자. 불이 머리에 붙은 게 번뇌망상이죠. 그러니 이게 잠이 오겠어요? 소화가 되겠어요? 이 수승화각이 깨져버렸는데 이 사람은 계속 화승이지 수승이 안 되고 화승. 이 화기운을 못 잡는다. 화기운은 뭐로 잡느냐? 단전의 힘으로 잡는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외압하고 복압이 있어요. 외압과 복압.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은 외압이 계속 상승하는 거예요. 그럼 외압은 왜 상승하느냐? 복압이 약하기 때문에 상승합니다. 복압이 강한 사람은 이 압을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흡을 통해서 이게 뇌압까지 진행이 안 돼요. 근데 자기 감정을 못 다스리면 그러면 장출식이 거기서 깨지면서 자기도 모르게 숨을 막 씩씩대고 들어 마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을 과도하게 들어 마시는 이 사람은 지금 감정을 제어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기운이 막 번지는 거예요. 화태기. 그때 사람이 수승화 이 길, 여기서 길을 놓지. 그러면 질병의 단계로 자꾸 그쪽으로 가는 거죠. 다 가까이. 그러면서 이제 세월이 쌓이다 보면 점점 이제 뭔가가 생기는 거죠. 좋지 않은 것. 이게 뭐 하루 이틀 사이에 이게 결말이 오겠어요? 그렇진 않죠. 쌓이는 거지. 그러다가 지나오는 동안은 내가 계속 무식해버리는 거지. 그래서 3년 후에 갑자기 덜컥하고 그냥 열이 팍 치솟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은 내가 나를 돌보지 않았을 뿐이지 계속 신호는 왔던 것입니다. 이걸 수승화각의 관점에서 잘 생각을 해보시라는 뜻이고, 그래서 옛날 이 고서를 보면 이걸 한마디로 뭐라 그러느냐, 이게 멋진 말이에요. 복중 상난자는 백병자연불성이라. 복중, 배 아랫배 단전을. 복중 상난자. 배가 항상
따뜻한 사람, 복중 삼난자, 이게 핵심이에요. 복중 삼난자는 백병, 자연 불생, 병이 생길 일이 없. 이거는 아주 고금의 불변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복중상난자가 거의 없어요. 나이가 이제 초등 졸업하고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우리나라 아이들은 지금 이 상태가 다 깨져버리고 뇌중상난자가 그래요. 뇌중상난자. 아이들이 지금 중2병이 뭐겠어요. 머리로 치솟아 올라오는 이 열을 내가 스스로 못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막 어디 가서 사고 쳐버려. 자기 감정이 제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몸이 막 식어가요. 여기만 뜨겁지 허열이 돼가지고 몸은 식어가요. 생명의 기운. 그러니까 얘가 이 구조화, 이 수송화학이 깨지니까 그것을 몸이 본능적으로 느끼고 깨트립니다. 몸이 어떤 안정 상태를 벗어나고. 도덕경에 보면 우리 이공부도 그때 한번 했어요. 도덕경에 보면은 어떤 그 평이한 이야기, 별로 멋진 것 같지 않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게 뜯어보면은 아주 심오한 뜻이 있더라.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이 지금 이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허기심, 내 마음의 욕심을, 마음을 비웁니다. 마음을 비우고, 그럼 뭘 하나는 채워야죠. 비우는 게 있으면 뭐 하나 채워야죠. 뭘 채워요? 다 공부해놓고 또 뭘 채워? 실기, 복. 여기서 모자가 이 이야기. 이게 복중상난자예요. 복을 채우는 거예요. 열로. 마음은 텅 비어서 시원하게. 여기 열이 참아. 마음은 어떤 그 심화를 채울 만한 그런 걸 텅 비워서 이 열이 배로 내려가게 해요. 그래서 복압이 이게 복압이 딱 차야 돼요. 그래서 복압이 강한 사람들은요, 우리 지금 혈액에 그 혈액이 뭐 한 5리터 정도 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중에 2분의 1이 복부에 있어요. 그러니까 복압이 높아야 한 번 내려온 이 심장의 피는, 심장은 뿜어주기만 하지 되돌아 받아들이는 그런 장치는 아니에요. 그렇죠? 심장은 뿜어서 보내는 것만 하지 잡아들이는 장치는 없어요. 그래서 다 역류를 못하게 가다가 판막이 다 있거든요. 판막이 있고, 우리가 뭐 다리를 제2의 심장이라고 하는데 얘를 계속 움직여줘서 펌프질처럼 다시 갈 길을 열어준다 이거죠. 도와준다 이거지. 정체가 안 되게.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실은 그래서 이 장출시, 단전호, 복시고 어린아이들처럼 배가 늘 살아서 움직이는 이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에 호흡을 하면 여기서 이 복압이 강해져 가지고 피가 자연스럽게 유동을 하면서 심장으로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항상 복압이 높은 사람은 뇌압이 낮다는 거, 그거를 명심하시면 돼요. 내가 뇌압이 막 높아지려고 하면 내가 지금 내 복압을 놓쳤구나. 다시 호흡이 얼마 안 되면 몰래 화장실로 가서 타통이라도 하고 오시는 거예요. 다시 이거 사는 거예요. 계속 몸을 어떤 그 길을 잡아가야 이게 이제 3달이 되고 6달이 되면서